안녕하세요, 풍사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8일까지 마지막 날인 9월 8일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리딩방에 간신히 그냥 간단히 아침 코멘트만 이렇게 하고 뭐 거의 저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종목들 그런 거 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아니구나. 아침에 이렇게 브리핑 간단히 하고 이제 관심 종목도 이렇게 해서 넘겨드리고 이런 거. 미래나 같이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요거 타점이 좀 요때 잡혔으면은 좀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강해가지고 21선 터치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잡았고 뭐 한미글로벌은 뭐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그래서 뭐 박셀바이오가 좀 문제인데 박셀바이오 뭐 다시 들어가기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미네랄테이라든지 금양 이런 강한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오늘은 아가방 위주로 아가방하고 뭐 그 한미글로벌 이런 것만 픽을 이제 날렸고 지수 상황을 보면 다른 것보다도 역시나 그냥 환율입니다. 환율인데 제가 봤을 때는 환율도 크게 문제는 일단 문제죠. 환율로 오늘 딱 결정적으로 민 게 오늘 환율 그 타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박스권 하단을 또 이탈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조금 더 내릴 줄 알았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좀 강하게 버티고 있어갖고 외국인 수급 같은 거 보면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보면은 그냥 사고 있다기보다 별로 팔질 않아요.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팔았는데 이제 내일이 이제 내만여의 날 그 동시 선물 옵션 동기 그거라서 좀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파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지수만 보면은 좀 좋진 않은데 뭐 예견 됐던 거니까 오늘 근데 대금이 터지면서 조금 민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분봉상을 아침에 뭐 바짝 밀더라고. 바짝 밀고 전형적인 하락 장세죠. 전형적인. 그래서 지수는 각오했던 대로 단기간에는 좋지 않다. 그런데 악재가 소멸되는 그런 시점이 올 거예요. 조만간 올 겁니다. 그럴 때부터는 말씀드렸던 요런 하단 부근 이런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RSI 막 30 기준으로 보시고 30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냥 분할로 한 두세 번 사시면 그 현금 좀 보유하고 있던 것만큼의 분량을 사시면은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반등을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박스권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고 조금 그 현금으로 좀 좋은 종목을 샀던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차피 손절을 못 치니까 이렇게 물린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어떻게 고수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익이 나면 100만원 수익이 나면은 얼마만큼 물린 종목을 이렇게 덜어내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저희가 산 자리에서도 엄청나게 빠진 종목이 많아가지고 뭐 사실 뭐 할 말은 크게 없더라고요. 이래서 존버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는 종목만 가니까 그냥 가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이게 높은 구간이라서 아주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5일선 깨지는 요런 자리에서 한번 노려보자라고 했고 요런 데서는 한번 노려는 봤는데 이렇게 또 장중에 반등 주니까 못 잡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금양같이 이렇게 세게 간 놈들은 뭐 어쩔 수가 없죠. 결국에는 뭐 이런 지금 3차 파동 구간 들어갔으니까 이런 건 이제 나중에 4, 5, 6 매매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고 미래나우텍 아까 얘기했듯이 요 자리를 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이제 종가 베팅 개념으로 생각하고 요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요 자리를 한 9,900원 뭐 이렇게 노리고 있었는데 이 다음날
요 때는 못했고, 요 다음날부터 9,900을 여기서 시작하면 찍고 올라가게끔 했었는데, 안 주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3차 파동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미래 나노텍도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물론 고점에서 대금이 좀 아직 더 터지면서 위로 좀 올리긴 했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모멘텀이 많아요. 가령 근데 이제 악재가 좀 있어요. 고로가 좀 멈췄다는 휴풍 상태라는 그러면 이제 하루에 500억 가치의 손실이 난다 그런 얘기들 어그로가 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나중에 요런 구간이 될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요런 구간이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은 되게 높아 보이는데 나중 보면 요 구간이 요런 지금 지금 여기가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나중 보면 요 구간이 또 저점이에요. 이렇게 그 구간이 여기에요. 여기. 이런 구간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그냥 봐서는 높아 보이는데 나중 보면은 이렇게 스케일을 좀 이렇게 당겨서 봅시다. 자, 지금 느낌이 이렇잖아요.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그럼 나중 가면 또 대테마가, 그러니까 대파동을 일으키는 놈들은 이게 높아 보이지가 않아. 결국에는 물론 여기서 얼마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서 신고가 영역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박스권 다시 돌아오면 그런 데부터는 좀 노려볼만 한데,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려야 되겠어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 아직 자리가 낮은 많이 못 간 애들, 이런 거 이제 저 같은 경우 아가방 컴퍼니는 오늘 픽을 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밀었어요. 그래서 저는 5일선 지지하고 이렇게 아래꼬리 달면서 이렇게 하지, 어제처럼 이런 거 하나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시장 지수가 안 좋으니까 여전히 여지 없네요. 그래서 정배열 추세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메가MD처럼 한번 이렇게 박스컴 히림 때 보셨죠? 히림 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다가 21선 깨든 지지하든 한번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깨는 자리가 나오면 좋고, 아니든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큰 거 하나 이렇게 나오면 그거 따라서 이제 정책 관련으로 엮여서 하나 뉴스가 뜰만 하니까 아가몬 컴퍼니는 스윙으로 들고 갈만 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얘는 위에 올려놨는데, 이제 들고 있어서 올려놨는데 미남님 평단이 여기거든요. 여기 한 18,000 여기쯤인데, 아니 이런 구간 이렇게 뚫어놨으면 적어도 장기 이평선은 터치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것도 컵 차트거든요. 이거 시원하게 한 쏠만한데 이것도 좀 변태인 것 같아. 이놈도 좀 어렵더라고요, 종목이. 잘 모르겠고,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얘네들 잘 보셔야 돼요. 얘네들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대테마를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애플 관련 저걸로 메타버스로 해가지고 애플, 구글, 삼성, 메타, 페이스북, 얘네들이 다 뛰어 들어가지고 관련 테마로 해가지고 크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뉴플렉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선익 시스템이 같이 따라가고 있고, 다른 종목들도 계속 붙고 있어요. 맥스트도 지금 같이 붙고 있고, 맥스트 이런 종목들도 이제 이렇게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고, 저기 어디야, 자이언트 스텝도 같이 이제 약간씩 따라간 추세인데, 지금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애들 난 바닥주가 좋다 하는 애들은 이런 자이언트나 맥스트 같은 바닥에서 아직 못 쏘고, 왜냐면 이게 대테마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테마가 일어나면 관련 종목들이 늘어나요. 그럼 세대가 늘어나. 그럼 지금 1세대가 선익, 뉴플렉스는 지금 다시 나오는 거지만 요즘에 강하니까 뉴플렉스, 얘네들 다 수급이라서 그래요. 이 두 놈이 수급주예요. 수급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얘가 이렇게 센 이유가, 이게 수급주들은 상한가를 잘 못 가요. 보통 수급이 들어왔다가도 시가총액도 낮고 그러는데,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쭉쭉 샀어요. 뭐 이렇게 외국인 하루 이틀 팔았지만 이렇게 쭉 삽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외국인은 한 2, 3일 샀다가 보통 매도합니다. 근데 지금 투신 쪽에서 사모펀드 뭐냐? 그 약간 저 뭐랄까 기관 플레이를 좀 하고 있어요. 수급 플레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이 끌고 가는 종목이다. 태조이방원 대부분 종목들이 크지 않으면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지금 끌고 가고 있죠. 다른 거 다 팔면서 기관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주도하는 약간 그 신고가인데 뭐 기관들은 조심해야 되죠. 이놈들은 언제 배신 때릴지 모르니까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기관들도 한번 좋다 하면 뉴스 막 뿌리면서 태광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다가 뭐 21선 깨는 척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21선 지지하고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가에서 이렇게 버티잖아요. 고가에서 계속 버티죠. 이런 짓을 기관이나 외국인 그 수급들이 하는 짓이에요. 수급들이 하는 짓이라서 수급들은 이렇게 되게 뭐랄까 추세 추종을 해요. 추세 추종. 그러니까 뭐가 좋다 하면은 그냥 추세를 계속 그래서 이런 종목들 주도주들 위주로는 계속 들고 가면 괜찮습니다. 수급주 관련으로 해가지고 물론 수급하고 세력가 같이 붙어 있으면은 진짜 막 윗꼬리 아랫꼬리 엄청 만들면서 엄청 싸우는데 뭐 그 수급 세력 줄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되고 지금 뭐 투신이 계속 끌고 가고 있으니까 기관 수급 보면서 약간 외국인도 같이 좀 한 이틀 팔았는데 어쨌든 뭐 약간 이렇게 버티고 있어가지고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막 뭐 저런 데다가 계속 띄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뭐랄까 선익 시스템이 얼마 전에 보면 특징에다가 XR 뉴프렉스를 먼저 볼까? 뉴프렉스에다가 붙여놨었나? 특징을 쳐보면 애플 저걸 붙여놨단 말이에요. 얘는 XR 기기 얘네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런 걸. 그걸 여기 거. 아 근데 7월달부터 붙였었네 이거. 아 이거 예전에도 이미 있었구나. 이걸 왜 놓쳤을까? 7월 18일 언제죠? 이땐가? 아 이땐데 7월 18일 별로 쏘지도 않았네. 뉴스 이렇게 붙여놓고. 하 이거 세력도 같이 붙어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급등하는 건 대부분 세력들이 붙여있죠. 삼성전자 메타버스 엮어버렸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조업체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둘 다 그 1세대의 특징은 약간 하드웨어적으로 얘네들 특징이 하드웨어 관련. 그러니까 뭐 XR, VR, XR, VR, AR, XR. XR이 이제 VR하고 AR하고 합친 거죠. 그리고 그 기본적인 공부는 하셔야 돼요. VR이 뭔지, IR이 뭔지, AR이 뭔지. VR은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그리고는 AR은 확장현실. 그 뭐 확장현실 뭐였더라? 오토모티브 뭐건가? 그거고 XR은 혼합현실. 두 개 합친 거 혼합현실. 그래서 XR이 제일 좋은 건데 애플에서 이제 XR 그 본격적인 저걸 한다니까 생산을 한다니까 그 관련으로 지금 한 시제품은 지금 거의 출시 예정이고 거의 시연할 예정이고 저 누구야 연말쯤에 양산을 좀 할 수 이 실제 시제품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뉴스들이 있으니까 연말까지 계속 끌고 가고 그게 나오면 본격적인 그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나오면은 소프트웨어 관련으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뒤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세대가 약간 덱스터 뭐 2세대들이 뭐였더라? 2세대는 까먹었네.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뭐 등등등 뭐 이런 애들이고 이제 3세대가 NP 뭐 등등이에요. 뭐 등등 뭐 이런 식인데 2세대가 약간 소프트웨어 관련 쪽이 약간 그런 쪽이고 3세대가 뭐였더라. 그러다 보면 이제 NFT도 이제 같이 묶고 하니까 메타버스는 좀 흐름이 저기 뭐랄까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렇게 한 번씩 툭툭 튀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닥인 놈들 위주로 줍는 게 좋긴 하다. 그래서 뭐 시즌풀자 영상 그 내용 보고 저도 훔친 거긴 하지만
이 관련 내용을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맘때쯤부터 계속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랑 같이 흔들리는 거 보고 막 포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쏘는 거는 예상을 못했죠. 다음에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좀 근데 씨발 이렇게 버티다가 막 그 뭐야 SV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처럼 모멘텀 없어갖고 나가 떨어지는 애들도 있으니 생각해보면 창투사를 그렇게 들고 가면 안 됐었는데 허접했던 것 같고. 자, 코리아 FT 얘네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상한가 종목 중에 예선테크 얘가 상한가를 보냈잖아요. 얘가 이제 그 포르쉐 관련으로 보냈고 원래 대장주는 코리아 FT 이런 종목이고 저는 사실 아씨 이거 여기까지 내려왔었네. 제가 이게 전고점 여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박스권 여기를 지켜보고 이제 매수 처음에 대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취소를 했는데 좀 강한 종목 형태로 만들어지긴 졌습니다. 그래서 뭐 아랫꼬리가 한 거의 종가가 5% 그럼 5% 정도 그 아랫꼬리가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좀 사면은 이제 포르쉐 그러니까 지금 테마 본격적인 테마 지금 신선한 게 여러분들 테마가 지금 지금 좀 테마 순환하고 있잖아요. 테마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 지금 좋은 게 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테마가 생기고 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마가 없었어요. 테마가 맨날 막 돌아가는 것만 돌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도 테마들이 날마다 한두 개씩 생김. 이게 그 하락 횡보장의 특징이에요. 하락 특징. 그러면 이제 돈이 여기만 쏠려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어제는 메타버스 포르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늘도 포르쉐 관련이고 또 뭐 있었지? 오늘 쪽은 약간 그 원래 강한 애들이 강한 거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이제 네옴시티 얘네들이 대거 단기갈 들어가면서 그 얘네들 메타버스랑 포르쉐가 찬 거죠. 주도 테마를 네옴시티가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얘네들이 우크라 재건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예전에는 뭐 식량, 원전, 뭐 로봇 이렇게 막 그 식상한 테마. 왜냐면은 이제 제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막 이런 애들이었는데 지금은 메타버스는 좀 그 바닥에서 다시 돌리는 느낌이고 포르쉐는 약간 어쨌든 새롭잖아요. 포르쉐는 그러니까 포르쉐 관련은 꼭 정리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포르쉐 관련 종목들 위주로 단타든 뭐 스윙이든 IPO 관련으로 뭐 내용들이 이거저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대신에 막 어떤 날은 어떤 게 대장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장이 아니다 싶으면은 조금 수익을 덜 챙기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마 순환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 이렇게 간 정도 종목들보다는 한미글로벌처럼 이렇게 좀 저는 이제 오늘 한미글로벌 5일선 깨지는 자리에서 매수하자고 오늘 픽을 낸 게 24,000원 제가 24,000원에서 애초에 그 시가에서 픽을 내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분할 매수직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한번 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쏘지도 않고 그렇다고 죽지도 않고 좀 조짐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59,000원 뭐 정도는 한번 탁 쏘고 한번 내려왔다가 이제 갈 줄 알았는데 얘네들 재료가 너무 좋나봐요. 안 죽으면 안 되거든요. 또 씨. 그러니까 일단 이쯤에서 5일선 한번 깨줘줘야지 단기과열상에서. 어쨌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단기과열 이런 것들 한미글로벌, 미래나노텍, 뭐 금양 이런 것들 뭐 3기 최근에 좋았던 3기 이런 거 강한 종목 형태 뭐 이런 거 3기 시에서 많이 올랐네. 코리아 얘가 지금 이러면은 얘가 단기과열 관련 쪽 약간 뭔가 있나 봅니다. 단기과열이거나 이랬으니까 대장주가 교체된 것 같고 얘가 힘이 약한 거 보면은 단기과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첫날 대장주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간 3기가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이지만 3기는 일단 2등주 3등주고 3기는 좋은 게 얘는 재료가 여기저기 엮여요. LG에도 엮이고 현대에도 엮이고 지금 포르쉐에도 엮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이게 3기가 좋은 이유는 얘가 지금 이렇게 현대차와 미국 진출에 성과 낼 거 이래가지고 그 3기가 지금 기관 수급들이나 이런 거 사람들이 그 관심 두고 있는 게
미국에다 공장을 세우겠다는 약간 그런 걸 뉴스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3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그 포르쉐 관련 쪽에서는 얘가 포르쉐 관련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엮여 있으니까 3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포르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 관련으로 계속 보시면 돼요. 계속 보시면 웬만하면은 개별 종목 하지 마시고 주도 테마 했던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대장주 위주로만 좀 하시고, 아니면 아싸리 정말 강한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성일 하이텍, 뭐 세비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코스모 화학, 그러니까 폐배터리 애들 계속 그 모멘텀 지속되고 있는 애들, 얘는 지금 쌍목 맞고 지금 내려온 느낌이라서 접근하면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시가총이 너무 커졌어요.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고, 폐배터리는 접근하기 좀 쉽지 않아요. 태조 이방원 중에. 그럼 뭐 조선주들이 조금 지금 주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선주들 좀 계속 쳐다보시고, 이제 주춤하고 좀 내려오니까 오히려 박스권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쌍목 느낌이라 조금 싸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보수적으로 가져가면 돼요. 보수적으로. 자, 이런 것들 보시고, 삼형 ST, SN. 얘 재료 뭐였지? 내가 갑자기 까먹었네. 삼형 SNC. 아, 얘도 폐배터리네. 폐배터리니까 얘도 같이 넣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이거 IGB 이런 건 좀 지워야겠다. 박셀바이오는 사실 좋은 자리라 생각되거든요. 여전히 좋은 자리라 생각되고, 그리고 아까 이게 안 읽었던 것 중에 하나, 얘도 마찬가지. 얘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 때문에 이렇게 내리는 거 언젠가 이렇게 다 돌립니다. 돌리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약하잖아요. 종목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보고, 지금 만약에 매수가 여기서 제 영상을 보거나 해서 매수가 됐다 치면은 여기서 또 사야 돼요. 50 라인 사야 됩니다. 원칙대로 해야 돼요. ICK도. 그럼 여기가 평단 여기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50 라인을 샀던 여기 요거까지 1대1로 샀다 치면 평단 여길 거 아니에요? 평단에서 무조건 절반 이상 날려야 돼요. 날려야 됩니다. 날리고 여기서 나머지 절반 가지고 한 13%, 15% 요 정도 먹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실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것들 다 되긴 되거든요. 뭐라도 엮어가지고 꼭 돼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 이렇게 신규 상장 중에 이렇게 힘없이 막 내리는 놈들이 있는데, 나중 좀 지나고 나면은 만약에 내가 물렸다 그러면은 기간 손절 난 안 해도 된다. 난 좀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4, 5, 6 꼭 지켜가지고 해보시고, 난 그거 안 하면, 난 기간 손절이 나오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코난 얘도 지금 자리이긴 하거든요. 얘도 지금 자리 이상 내려와가지고 얘도 괜찮은데, 자, 이런 지금 요 매매들이 어쨌든 나중 가면 이제 좀 지켜보다 보면은 다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구간은 좋다. 그러니까 승률은 좋다. 승률 좋아서 이게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 할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매수 접근하셔도 돼요. 신규 매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됩니다. 50짜리니까. 뭐 ICH라든지 코난 456 매매 40부터 사셨던 분들은 그렇게 매매 대응하시면 돼요. 456 사서 60라인까지 사지면은 그거는 이제 본전 오면은 전량 저기를 하셔야 돼. 전량 줄이셔야 돼. 60라인까지 오면은 좀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 맥널티도 이렇게 돌리는 거 보고 이렇게 전고점이 요런 라인 오는지 이렇게 좀 지켜볼 수 있고요. 뭐 SMCNC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라 사실 오늘 좀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 추석이니까 하루 더 밀리면 이런 애들 하자 이거예요. 이런 애들 추석이면 이렇게 밀리면 팀코리아 얘는 조금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매물대도 차트상으로는 좋진 않고, 그런데 팀코리아 관련으로 얘도 후발로 한번 붙거든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다가 네옴시트 애들이 먼저 가잖아요. 가면은 그에 따라서 맞춰서 얘네들 일단 파동이 2파동, 3파동 나온다. 그럼 얘네들 일단 정리하고 한미글로벌 뭐 이런 애들 다 정리하시고, 유신이나 한미글로벌들을 또 들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라인에서 이제 파동 더 쏘면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얘가 아직 못 갔다 그러면 SMCNC 요쪽으로 추가로 붙으면서 얘가 반대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수 배출권 이렇게 강한 종목들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돌리는 애들, 이렇게 돌리는 애들 있죠. 바닥에 건 뭐냐면 장기평선을 이렇게 돌파한 애들. 저는 이제 121선도 괜찮으시고요. 200일선도 괜찮아요. 저는 근데 주로 200일선 위주로 보기 때문에 200일선에서 이렇게 돌리는 애들, 그리고 재료 확실하고 모멘텀 살아있는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에서 주도하는 애들 위주로 하시면 돼요. 5G들 최근에 조금 올랐다가 내리고 있잖아요. 5G 같은 애들, 머큐리라든지, 머큐리가 있습니까? 이런 애들 좀 눌리고 하면 이렇게 장기평선 근처에서 5일선 깨지고 이런 애들, 이렇게 5일선 깨지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차 파동, 가급점이 1차 파동 있는 애들 위주로 하시면 돼요. 지금 1차 파동 쏘고 아직 크게 못 간 애들, 그런 애들 가지고 하시면은 지금 장이라도 거의 손실은 잘 안 보실 거예요. 오히려 저는 사실 이런 장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계속 하시면서, 저도 잘 못하긴 거긴 하지만 비중 조절 하시면서 계속 그 약간 뭐랄까 어느 정도는 짧게 들고 가야 된다 봅니다. 짧게. 그러니까 막 길게 들고 가시는 것도 들고 가도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동 나오는 이런 구간을 좀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파동 쏘는 척 하다가 이렇게 내렸는데 지금 대금이 좀 터진 게 아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대금이 안 터졌으면은 1승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이니까 사자 그랬겠죠. 근데 아직 대금이 터졌으니까 얘는 차라리 21선 한 번 더 밀어라. 내일 이제 추석 그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요런 거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밀면 이런 거 위주로 종가 베팅을 내일 웬만하면 종가 베팅 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잘 보셨다가 이렇게 좀 센 대장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애들 더 밀리면 그때 사시자. 내일이 기회가 꽤 될 거예요. 그러면 추석 끝나고 내린 척 하다가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석 끝나고 갭이 미국 지수에 따라서 갭이 뜨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추석 지나고 난 시가 베팅 할 거다 그러면 그런 애들 시가 베팅 하셔도 되고요. 그 시간 외에서 오히려 더 떨어지면은 더 사시고, 그 오히려 시간 외에서 사고, 그러면은 어차피 그때까지 돈 묶이나 그때 가서 새로 매수를 하나 똑같은 거니까, 강한 종목들, 강했던 종목들, 심플자가 얼마 전에 이제 강의 영상에다가 얘기했죠. 강했던 종목들 꼭 하셔야 돼요. 강할 종목들 말고, 강할 종목들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양봉을 하시는 건 진짜 어려워요. 물론 박셀바이오처럼 강했던 놈이 그 기대감이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쭉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말도 안 되게 지금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이날 거의 끝난 거죠. 이날 거의 끝난 건데, 그래도 기회를 다 줬어요. 얘가 탈출할 기회를 다 줬습니다. 여기서 못 터신 분들, 여기서 이제 물렸어도 여기서 못 터신 분들이 힘든 상황인데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렸을 때 대금이 많이 터져서 더 밀리는 거긴 한데, 얘는 그대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대로 쭉쭉쭉 간다 생각 안 됩니다. 지금 120선 자리 왔고,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그 40선, 여기 40선 왔으니까 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 보고, 50선 라인도 지금 거의 다 왔네. 50선도 왔네요. 4, 5, 6 매매 하셔도 됩니다. 박셀바이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 자주 들고요. 뭐 나노엔텍 얘도 뭘로 갔었더라. 아, 갑자기 다 까먹었네. 지금 며칠 동안 정리를 안 했더니. 아, 카트 요쪽도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그 저거 애들이, 자, 이쪽 얘도 카트잖아요. 카트가 이제 카티. 그때도 잘못 눌렀다. 그럼 요게 이제 종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뉴틸렉스, 에클론, 해봅시다. 자, 제가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에클론이라든지 이렇게, 예. 얘네들은 이제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대장주 교체 같은 거 하는 건데, 요런 자리부터
사셔도 돼요. 사셔도 됩니다. 반등이 별로 안 나와서 좀 아쉽지만 다시 나왔을 때 이제 너무 많이 밀리면 이제 본전 탈출 생각을 하긴 해야 되지만 나쁘지 않아요. 유틸렉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반전 나오는 자리에서 조금 먹고 나오는 상황이 만들었으면 또 21선 깼잖아요. 유틸렉스 이런 것도 하셔도 됩니다. 이제 돼요. 계속 물론 약간 약한 종목 상태고 이미 저점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만약 하게 되면은 차라리 그 나노 혜택을 좀 하겠어요. 나노 혜택이 좀 강하기도 하고 대금도 좀 꽤 붙었고 나노 혜택이 좀 좋아 보이는데 양봉 상태고 하고 이런 것들 나중에 보시면 한국 오늘 사간 거 있으니까 한국정보통신 이렇게 테마 일어나면서 좀 강하게 지금 만든 애들은 있어요. 요런 자리들이 나온다고요. 요런 자리들이 지금 요렇게 강했던 종목이 지금 이 파동 그냥 그대로 쌌잖아요. 요런 자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유틸렉스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앱클론도 물론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얘네들은 종목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지금 오늘 어제 좀 강했던 오늘 좀 강하게 모습을 보여줬던 나노 혜택이 좀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세아 특성 이게 네옴시티는 계속 강하니까 11월 달까지 이 모멘텀 재료 주도 테마 올해 테마를 할 확률이 높아요. 네옴시티는. 그러니까 네옴시티 관련은 뭐라도 하나 꼭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단기과열 쪽에서도 계속 제가 말한 대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보고 있어요.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목표가 설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하고 이거 24,400원 뭐 이 정도 해놓은 건데 정리해놓고 25,900원 지금 노려보고 있긴 한데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단기과열 중에서 끌어올린 놈들은 그대로 안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전혀 문제가 없는 자리라.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자리는 아니지만 소액으로 너무 여기서 뭐 내릴 수도 있으니까 찍어 내릴 수 있으니까 찍어 내리면 오히려 산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고 찬스를 안 주면 물론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자리에 샀으면 좋은데 이렇게 찍고 반등 주는 건 보통 못 사죠. 보통 이렇게 찍고 반등 주는 건 못 사잖아요. 요런 자리는 못 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요런 자리 나중에 주면 요런 자리 나중에 주면 또 여기서부터는 또 매수해볼만 하겠지만 지금은 여기 아래꼬리 여기 자리도 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분봉으로 봤을 때는 요런 자리가 오면은 매수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 신고가 영역으로 가 있고 그래서 전 단기갈 중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한번 끌어올릴 거라 생각에 아직은 들고 있어요. 조금은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고 유신도 하여튼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건 이제 테마 위주로 보고 뭐를 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테마 위주로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정리했네. 네옴시티 자 네옴시티 메타버스 포르쉐 카트 또 뭐 있습니까? 뭐 있지? 일단 아가방 위주로 한 저출산 그리고 방금 하나 더 찾아본 거 뭐 있지? 폐배터리는 너무 세서 폐배터리 얘네가 눌림을 안 주니까 뭐 2차전지 폐배터리 그쪽이고 그린 뉴딜 볼 게 많죠? 그린 뉴딜 뭐 대명의 집 필두로 그런 애들 있고 방금 하나 뭐였지? 갑자기 까먹었네. 로봇도 보셔야 되고 로봇 아닌데 포르쉐는 체크했고 뭘 까먹었지? 테마 중에 하나? 괜찮은 테마? 지금 졸려갖고 머릿속이 하여튼 이런 종목들 관련주들 다 정리하셔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셔야 돼요.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돌려가면서 할 거예요. 어느 날은 얘네들이 가고 어느 날에 전애들이 가고 이런 식으로 테마군들이 막 여러가지 생겼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돌아갈 거예요. 물론 식량이나 원전 뭐 이런 애들
해지로 이제 지수 막 팍팍 떨어지면 식량, 특히 식량은 지수 떨어지면은 뭐 돌릴 수 있고, 근데 최근에 올라가서 그렇고, 보시는 게 위주로, 이런 애들 위주로는 조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하나 놓친 게, 테마 하나 놓친 게 뭐지? 지금 갑자기 너무 생각이 안 나네. 좀 잘 지켜보시고, 비중 조절 좀 5G는 이제 보시면은 메타버스, 5G, 뭐 그린 뉴딜, 네옴시티 이런 거는 같이 막 엮이면서 5G가 갑자기 네옴시티에 무슨 뭐 수주를 했다 뭐 이런 것도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뭐 네옴시티는 메타버스 관련 그 저거다 막 그러면서 네옴시티에 메타버스 뭐 시티를 만든다 뭐 이딴 식으로 또 막 붙일 수 있어요. 막 서로 엮여가면서 막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네옴시티가 엄청 커지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뭐 한미글로벌 대장주니까 이거 필두로 얘는 이제 뭐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는지 그걸 보시고, 내리면 내릴수록 좋다 생각하시고 손절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얘네들은 손절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테마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그냥 좀 모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오늘 굳이 내일 아침에 살 거는 뭐 아가방 컴퍼니 정도는 뭐 21선 종목 있나 볼까? 하여튼 아침 단타는 모르겠고, 사실 오늘 좋은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단타하기 1승은 좀 그렇고, 캔코어 많이 내렸네. 뭐 이런 것들 사서 잠깐 한 2, 3%라도 먹을 수 있어요. G2파운 너무 위험하니까. 이렇게 로봇주들, 이렇게 크게 밀리는 애들. 얘도 권리락 때문에 그래. 이것도 한 3일 권리락하고 3일 바짝 밀면 G2파워 보면은 한 권리락 요렇게 돼서 올라갔다가 한 3, 4일 턱 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반등이 좀 나와요. 그래서 얘도 그냥 지나칠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살만한 애들 굉장히 많아요. 어이씨, 저희 앞타봐. 새끼, 진짜 장난 아니네.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방치인데, 우리 평단에서도 거의 30%가 밀렸네. 거의 30%가 밀렸네요. 와, 30% 넘게 밀렸네. 뭐, 이런 거 어쩔 수가 없긴 해요. 어쩔 수가 없는데, 원래가, 아니다,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고. 뭐, 일단 단타는 없고, 내일 종가에 좀 매수해서 좀 진행을 해보자. 그런 것들. 한미글로벌 시간에서 또 3% 이렇게 오르고 있네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시간에서도 오르고 있네. 시간에 많이 오르면 팔아야겠다. 시간에 한 5% 이상 한 5% 이상 한 25,900원 걸어놔야 되겠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